열자의 의심암기라는 말이 있다. 의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귀신이 나온다는 뜻으로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갖가지 무서운 망상이 일게 됨을 비유하는 말이다. 한 마을에 어떤 노인이 도끼를 잃어버렸다. 도둑 맞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이웃집 아이가 수상쩍어 보였는데 그의 걸음걸이며 안색이며 말투 또한 영락없는 도끼도둑으로 여겨졌고 결국 노인은 이웃집 아이가 도끼를 훔쳤다고 단정하기에 이르렀다. 며칠 후 노인은 밭두렁에서 잃어버린 도끼를 찾게 되었는데 집으로 가는 길에 이웃집 아이를 만났더니 이번에는 그의 거동이 조금도 수상쩍어 보이지 않았다. 한비자에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송나라 어느 부잣집의 담장이 폭우로 무너졌는데 아들은 빨리 수리하지 않으면 도둑이 들 수 있다고 말했고 이웃에 사는 노인도 같은 충고를 했다. 며칠 후 실제 그 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부자는 아들에게는 선견지명이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웃집 노인은 수상쩍다고 생각했다. 같은 현상을 두고도 사람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따라 판단함이 이처럼 다르니 의심은 바른 생각을 가로막는 괴물과도 같다. 의심은 주체와 객체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지만 특히 자신의 생살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게 의심을 사는 것만큼은 절대 피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자의 의심을 사는 것만큼 치명적인 것은 없으며 의는 혈연관계라고 해서 다를 게 없는데 조선 왕조에서 이 같은 일이 있었다. 인조의 장남 소현세자와 그 가족에 관한 이야기이다. 소현세자는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항복하면서 볼모로 심양관에 억류되었는데 포로로 잡혀온 조선인이 심양에서 노예로 매매되는 현장을 본 후 이를 안타깝게 여겨 땅을 개간하고 농사를 지어 마련한 자금으로 이들을 속환하여 귀국시키는 일에 앞장섰다.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소현세자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는 자애로운 구세주였던 반면 자신들을 노예로 끌려가게 한 인조는 무능하고 야속한 군주였다. 소현세자를 칭송하는 백성들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인조는 소현세자를 불편하게 여겼고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문물을 열심히 배우면서 그곳의 고급 관료들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는 소식은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잊지 않고 있던 인조에게 더할 수 없는 분노감을 안겨주었다. 세자를 괘씸하게 여기던 인조를 결정적으로 격분시킨 것은 세자가 청나라의 힘을 빌려 자신의 자리를 빼앗으려 한다는 풍문이었다. 인조의 의심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 소현세자가 장인상을 치르기 위해 일시 귀국했을 때 신하들의 진화를 막는 것으로 나타났고 8년간의 인질 생활을 마치고 귀국했을 때에는 그간의 고충을 위로하는 대신 노여움을 띤 싸늘한 눈빛으로 대했다. 인조의 냉대가 2달 동안 계속되던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진 소현세자는 병석에 누운 지 3일 만에 급사했다. 인조실록은 죽은 세자의 온몸이 흑빛이었고 얼굴의 7구멍에서 검은 선혈이 흘러내려 마치 약물 중독으로 죽은 사람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인조가 독살했을 거라는 소문이 민간에 돌게 된 이유이다. 이어 인조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며느리 강빈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씌워 사약을 내려 죽이고 후환을 없앤다는 이유로 강빈의 친정어머니마저 처형했으며 소현세자의 어린 세 아들을 제주로 유배 보내 죽이는 등 왕조 역사의 유래를 찾기 어려운 냉혹함을 보였다. 사마천은 사람을 씀에 있어 의심이 들면 쓰지 말고 일단 쓰면 의심하지 말라고 했지만 어느 시대에서나 군주들은 자리를 빼앗길지 모른다는 불안 때문에 의심을 달고 살았다. 특히 시황제는 성격이 잔인하고 의심이 많아 그의 손에 죽어나간 장수들이 적지 않았는데 이런 사실을 간파하고 의심받지 않기 위해 구차함을 자처했던 처세의 달인이 있었다. 전국시대 진의 장수 왕전이다. 왕전은 전국시대 4대 명장의 한 사람으로 일찍이 조나라를 멸망시키고 연나라를 공격하여 진의 영토로 편입하는 등 시황제의 천하통일 전략에 큰 공을 세운 백전노장이었다. 기원전 224년 진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초나라 공략에 필요한 병력 규모를 논의하였는데 젊은 장수 이신은 20만이면 충분하다고 했고 왕전은 60만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왕은 왕전이 늙어 자신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신과 몽염 두 장수에게 20만 병력으로 초나라 정벌에 나서도록 했다. 이신은 처음에는 초나라 군대를 격파하며 승승장구했으나 초나라 장수 항현에게 대패하여 군대의 사기가 꺾이면서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 진왕은 왕전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병을 핑계로 낙향에 있던 왕전을 불러들여 60만 병력을 주어 초나라 원정에 나서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진앙의 의심병이었다. 진앙은 60만 대군을 거느린 왕전이 다른 마음을 품을까 염려하여 자신의 신복을 원정군 곳곳에 심어두고 왕전을 감시하도록 했다. 진앙의 성정을 잘 알고 있던 왕전은 전공을 세우는 것보다 의심을 사지 않는 것이 우선임을 직감하고 구차한 방법을 택했다. 출정 전부터 진앙에게 집과 토지의 하사를 요청하고 심지어 전장에서도 수시로 부하를 보내 집과 토지의 추가 하사를 요청했다. 왕전의 참모들은 그런 처신이 왕의 미움을 살 것이라며 자제를 권했으나 왕전은 내가 이렇게 소인배 같은 처신을 하는 것은 나라 전체를 가지려는 생각이 없다는 것을 왕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진앙은 소소한 이익에 집착하는 왕전이 모반할 리 없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진앙의 의심을 벗어난 왕전은 전투에 매진하여 초나라를 멸망시켰다. 이 공으로 왕전은 무성 후에 봉해졌으며 아들인 왕분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혁혁한 전공을 세움으로써 왕전 집안은 진나라 군부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가문이 되었다. 영국의 사상가 사무엘 스마일스는 신뢰하지 않는 것보다 가끔 속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했다. 만약 믿음과 의심이 혼재한 상황에서 양자택일의 순간이 찾아온다면 의심만은 택하지 말라고 권하고 싶다. 그릇된 의심의 폐해가 그릇된 믿음의 폐해보다 몇 배나 더 크기 때문이다.